반갑습니다. 자, 2024년 35회 대비 5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로서 옳은 것은 이 지문은 우리가 1번 유형의 문항으로 처음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 기본 베이스가 된다, 그죠? 1번 문항.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즉 토지의 표시죠.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역시 토지의 표시다,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 나오면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거고,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국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하셨다, 그죠? 모든 토지 국장, 토지의 이동 나오면 지적소관청,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 이동 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데, 다만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이 지문은 특정한 하나의 토지이동 사유에만 적용되는 지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규 등록 시,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지목 변경 시 어느 지문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지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확인으로서라면 틀린다, 그죠? 그래서 조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국장,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번이다, 그죠?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고,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의 경우 나오면 우리가 암기한 게 뭐예요? 그죠? 암기한 내용이 등, 신, 본, 부. 그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본부가 나와야 되죠. 근데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에 있어서 원칙이 아닌 예외는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길어지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본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등록전환의 경우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에는, 자, 그럼 이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문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예외라면 뭐로 간다? 본. 그죠? 그래서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또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이런 표현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단순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이렇게만 나왔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본부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분할의 경우, 분할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자, 우리 분할에서 남기한 게 뭐예요?
분할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분할은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5. 자,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번 변경. 그죠?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에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적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지적법에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문 자체가 없거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 나와도 다 틀린 지문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승인을 받는다 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 문장은 일단은 오인 개연성이 높겠죠.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수가 3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지적 공부 반출.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이다라고 정리하고, 그럼 나머지에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이 아닌 나머지 지문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그 지문 또 X. 자, 그래서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다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 되겠네요. 3번 지목 틀린 것은, 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은 전. 5.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의 지목은 뭐다? 임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뭐다? 잡종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본다. 5.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제방이 아니라 구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야와 관련되는 용도는 반드시 암기를 했습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얘네들이 잡종지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이 지문하고 비교되는 지문이 있었죠. 그죠? 저유소, 원유저장소. 얘하고 지문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잡종지인데 저유소와 원유저장소는 그렇죠.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조심해야 되죠.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아니에요. 근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뭐로 본다? 예, 주차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라면 틀립니다. 조심.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면적을 구한다, 그죠? 우리 면적 구할 때 방법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0.45 이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는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죠. 그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된다? 단서를 봐야 되죠. 축척이 1200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1200분의 1은 자연수까지 면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연수까지니까 여기까지 구하면 되죠. 그럼 일단 정답 2개는 결정해놨고 제가 항상 출발해라 했거든요. 손으로 가린 부분은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버리면 1225가 되고 올리면 122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정답이다라고 일단 결정을 내놓고, 그죠? 이 두 개 중에서 정답이다라고 결정을 내놓고, 그러면 얘는 일단 틀렸고요. 얘도 일단 틀렸고요. 얘도 일단 틀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될 건데, 그럼 1번으로 할 거냐, 4번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여기에 뒤에 있는 이 숫자,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럼 단수를 적으면 0.45가 단수잖아요. 기준값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0.51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 0.45는 0.5보다 미만 값입니다. 미만 값이니까 어떻게 해라? 버린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답은 1225 해서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항상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됐고요. 그럼 5번.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관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우리 암기할 때 약식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에서 작성, 정리. 그럼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이동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약식으로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약식으로 암기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죠? 조사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 조사부는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앞에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지목은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항상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목이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표기 방법을 떠올려라고. 제가 항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지목의 표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과 부호. 그러면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서 등록할 때는 대장에, 부호로 표기해서 등록할 때는 도면에. 그래서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해요.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적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했죠. 그럼 지목은 등록한다, 그죠? 여기. 그 다음, 건물의 명칭. 자, 건물의 명칭은 고려 아파트잖아요. 그죠? 아파트와 관련되는 지문들은 다 어디에 몰아버리면 된다?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래서 건물의 명칭, 고려 아파트 돌리면 되죠. 얘네들은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이라고 되어 있죠. 도면. 이거 암기할 때 우리 어떻게 암기했나요? 삼구, 삼각점, 구조물물. 그죠? 자,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했죠? 삼구, 삼각점, 구조물물, 삼구. 그 다음에 삼각점, 구조, 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도면의 제명. 자, 도면의 제명, 도면의 색인도, 도각선의 수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 현황. 이렇게 해서, 그럼 도면의 제명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네요. 도면. 자, 축척은 지목과 등록되는 장소가 같다 했죠. 대장과 도면에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건물의 명칭은 아니고 얘네들 도면에 등록되고 축척도 등록이 되죠. 그죠?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상경계. 그러니까 어디에만? 도면에만. 즉 도상경계란 의미가 뭐죠? 그렇죠. 도상경계란 것은 도면상의 경계니까 경계는 어디에 있다? 도면상에. 그래서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러니까 도면에 등록된다. 그죠? 자, 고유번호. 번호 나오면 뭐 빼고? 그렇죠. 번호가 나오면 도면 빼버리면 돼요. 우리가 번호가 3번 나오죠. 고유번호, 짝번호, 도면번호. 자, 번호와 관련해서 고유번호, 필지별, 장번호, 그 다음 도면번호 이렇게 해서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호는 기본적으로 뭐 빼고 등록이 다 된다. 도면 빼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해라? 도면 빼고 고유번호, 도면 빼고 장번호. 근데 도면 번호인데 도면 빼고 도면 번호 읽으면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어색한 것은 뭘 빼라? 그렇죠. 공대 빼고 나머지에 이렇게요. 그러면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고 고유번호는 나머지에는 등록이 다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이 위치는 삼각점 구조물물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그럼 도면에 등록되는 겁니다. 그럼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그라미 쳤고요.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제가 슬러시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니은하고 뭐다? 미음. 그죠? 니은하고 미음. 자, 이렇게 저처럼 하나씩 딱딱 체크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신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즉,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 여러분, 부동산 종합 공부가 딱 나오면 권자는 다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권자는 다 지적 소관청. 끝. 그죠? 지적 소관청인데, 단, 부동산 종합 공부의 발급 및 열람시 이렇게 나왔을 때만큼은 지적 소관청이나 누가 들어온다? 그렇죠. 읍면동의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권자 나오면 일단 누구로 다 밀어붙인다? 지적소관청. 근데 지적소관청은 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이나 뭐 읍면동장 이런 나오면 일단 오친 다 틀려요. 지적소관청밖에 없는데 단 발급 열람시만큼은 읍면동장이 추가된다. 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발급 열람이란 말은 없잖아요. 없으면 뭐한다? 지적소관청 끝.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라고요. 좋아요. 그 다음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뭘 물어보는 겁니까? 직권 정정사유 물어본다고 그죠? 우리가 등록상 정정에서는 물어보는 논점이 크게 바라보면 4가지입니다. 등록상 정정에서 1순위가 뭐예요? 직권정정사유죠. 직권정정사유. 그죠? 직권정정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 다르게, 잘못 이렇게 들어가는 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토지 하필, 제한, 이 문구가 나오거나 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적부 또는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의결 이 표현이 나오거나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 초과 이렇게 해서 9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게 다르게 잘못만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직권정정 사유는 아니라 했습니다. 다르게 잘못이 들어가는 앞에 메인이 되는 주어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일단 잘못 하나 들어와 있네요. 2번 지문에 다르게 들어와 있네요. 리을 지문에 잘못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잘못 다르게가 체크되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암기한 6가지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하러 갑니다.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맞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와 맞고요. 등록 사항이 맞고요. 그러면 이곳 외에 나머지 잘못 다르게 들어가는 거
저기서 추가로 3가지를 더 정리해보면 면적 환산이 이 말이 들어간다든지 자, 두 번째 작성 또는 지적 측량 성과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이렇게 해서 총 6개 암기해 두시라고요.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지적 측량 성과와 등록 사항이 그 다음 면적 환산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면적의 증감 없이 이렇게 6가지 들어갔을 때 다르게 잘못이라면 얘네들은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미연에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등록상 정정에서는 일단 1순위가 일단 직권정정 사유죠. 두 번째 순위가 뭐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와 뭐한다? 발급, 열람 이게 두 번째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와 관련해서 발급, 열람은 특히 조심해야 되죠. 등록상에 오류가 있는 토지를 여러분에게 발급해 줄 때는 조심해라고 경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에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 지문 조심해 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소유자 정정이죠.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 소유자 정정은 권리관계니까 뭐에 의해서 4가지 필통사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해서 정정해야 된다고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렇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해서 1번 논점이 1순위, 요게 2순위, 얘가 3순위. 근데 관리하고 발급 열람은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총 논점은 4가지. 클리어. 그 다음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축척 변경 나오면 일단 숫자 11개죠. 축척 변경은 일단 뭐니 해도 숫자는 반드시 암기되어야 됩니다. 20, 30, 15, 20, 6, 1, 토지 소유자 3분의 2, 2분의 1, 그다음에 회의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렇게 해서 숫자 11개 꼭 암기해 두시라고요. 가볼게요.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 변경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있죠? 3분의 2. 청산금에 관하여 납부 고지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한다. 이게 3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납부 6월, 수령 6월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청산금의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여기에 있다. 그죠?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자 간의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뭐해라? 정지해라. 왜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 기간 중에는 정지를 하느냐면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할 것이고 확정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된 내용을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 기간 중에는 별도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새롭게 다시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납부고지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15206611 이의신청 1월 심의 의결 1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 11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10번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이게 키워드죠.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이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 정리를 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필통사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소유자 정정이든 소유자 정리든 둘 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필통사전에 의해서 정정도 하고 정리도 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모하거나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전산작물의 재료를 요청할 때는 수수료는 뭐로 한다? 무료.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지적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계획서를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두 번째,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을 할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지적확정측량이 틀렸죠. 지적 무슨 측량? 현황측량이 돼야 되겠다. 그죠?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요.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냐면 검사를 한다라는 말은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새로이 그리는 측량이 아니고요. 이미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지상에 뭐 할 목적이다? 복원할 목적이기 때문에 도면을 새롭게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보건측량과 무슨 측량?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확정했으니까 틀렸네요. 3번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래서 이 숫자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그래서 측고검사 이렇게 암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느낌으로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측고검사 그게 뭐냐?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가 15점 이하인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합의할 경우에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해서 지문을 암기해 두시면 된다는 거. 15점 이하 4일, 4점마다 1일 가산. 그죠?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측고, 검사, 이 느낌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 적부심사. 자, 적부심사 나오면 삼식이가 63빌딩에 가서 7, 9다. 이거 숫자. 특히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체 없이 하고 7일 이 자리 바뀌어 있을 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이거 중요하죠. 관할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 가야 되죠. 시도지사를 거쳐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시도지사를 거쳐.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두 번째,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지방지를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그렇죠. 30일.
3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의결했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이란 적부심사 의결서를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가 아니라 7일이 틀렸죠. 이거잖아요. 지체 없이. 그렇죠. 4번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그렇죠. 60일. 마지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 성과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모하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13번 등기법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1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여러분 멸실 등기는 사실의 등기죠. 네, 사실의 등기. 우리가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없어도 뭐가 가능하다?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면 승낙 안 해주면 멸실 등기 못 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 현존하는 건물이 없어졌는데 승낙 유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 합병이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면적의 증감이 일어난다. 그죠? 그 면적과 관련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몇 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1월.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등기면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1필의 토지 특정 일부. 자, 토지 일부라고 나왔다. 그죠? 그럼 이 지문이 나오면 항상 적어놓고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그렇죠. 용익권만 허용한다. 이거 암기해 두면 된다. 그죠?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그럼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죠?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되는데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소유권은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3번 틀렸고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인데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해버려요. 그럼 폐지해버리면 그 부분은 다시 전유 부분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그 해당 공용 부분이 폐지된 부분의 공용 부분을 취득하는 자는 최초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 5.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한다. 5. 됐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는 등기는 제가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면 원칙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 이 등기는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는 그렇죠? 부기등기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가 꼭 적어놓고 풀어냈거든요. 예외가 다수 있지만 4가지 정도는 꼭 적어놓고요. 그럼 지금 적는 예외는 소유권 목적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판단하는 지문이 부동산의 표시 에 관한 등기와 말소 등기, 그렇죠? 는 항상 주등기, 그렇죠?
두 번째, 특약, 약정,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변경, 경정등기. 항상 부기등기다, 그죠? 부기등기. 그 다음, 권리의 변경, 경정은 부기등기인데 단 설문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그죠? 자, 그 다음 전부 말소 회복. 전부 말소 회복. 회복은 주등기. 그죠? 그 다음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자, 이 네 가지는 이렇게 적어 놓고 항상 문제 푸셔라 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니까 얘네들은 부기등기가 되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이전이 되니까 얘네들은 주등기.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니까 역시 주등기. 자,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니까 주등기. 그죠?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받고 말소 등기만 뭐다? 항상 주등기. 여기서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이 내용을 딱 적어 놓고 항상 예외를 적어 놓고 푸는 습관 꼭 가지셔야 됩니다. 15번. 자, 등기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나오면 동의어가 신청 적격하고 동의어라고 했죠. 신청 적격과 동의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거 4개 적어야 되죠. 태아, 학교, 면, 동리, 그 다음 민법상의 조합. 얘네들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상의 조합 안 되죠. 태아 안 되죠. 읍면동리 안 되죠. 학교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 문제 있잖아요. 간단한 거지만 출제인이 좀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예, 됐습니다. 틀린 것은 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인이 등기를 마쳤다면 뭐한 때부터? 접수 시부터. 5. 자,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전원명의의 등기는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자, 이 지문 나오면 지분과 관련돼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 이 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풀었다, 그죠? 지분의 용의권 X 지분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등기 X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 또는 전부 명의 본등기 뭐다? X. 그러면 이 지문을 제가 항상 적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면 허용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허용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1인이 신청하는 전원 명의. 자, 1인이 신청하는 전원 명의의 상속이잖아요. 그럼 상속은 보면 지분만 상속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허용한다. 그러니까 1인이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5. 그다음에 포괄유 중에서 4번 바로 볼게요. 포괄유 중에서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에 포괄유증이 있나요? 없나요?
유증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만 딱 적어놓고 문제 풀면 다 해결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허용한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 지문은 여기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허용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요.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하고 관할 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이다. 29조. 그죠? 1호와 2호는 실체관계 부합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 29조 1호 관할 위반 됐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은 꼭 메모를 해놓고 푸셔야 여러분이 착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각하 사유, 각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 신청했다. 각하.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했다.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하.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답니다. 절차상의 등기사항이 아니고요. 각하.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 즉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은 다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여 각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우리가 직권으로 하는 등기 이렇게 가잖아요. 보병경이가, 그죠? 보병경이가 뭘 좋아하는데? 말회를 좋아하는데 이모, 대, 추, 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등기에서만 직권이 나온다. 그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다면 이 보존 등기, 촉탁 시 이 조건이 나오면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이죠. 보.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암기했던 거 가가 경임이가 이 등기의 촉탁일 때만 가능하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 시 이 문구가 나오면 뒤에 직권 보존. 그래서 보에서 우리가 암기한 내용입니다. 가가 경임이가 이렇게 암기했네요. 좋아요. 니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뒤에 보면 말소 등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말소 등기에서의 직권 말소는 우리 어떻게 암기했나요? 그렇죠.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그죠? 여기에 수가 뭐예요? 이거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 조건이 나오면 뒤에 수용한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한다. 그죠? 수.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푸시면 돼요. 요역지 등기 기록에 하는 지역권 등기 대추 요 할 때 요. 말소 등기를 할 경우 말소할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목 여기에 있잖아요. 목. 그래서 직권말소. 그죠? 직권말소. 그러면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은 다 직권말소의 대상이 직권에 의한 등기의 대상이 되겠네요.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자, 필요적 기록사항 우리 어떻게 암기했죠? 그렇죠. 부, 원, 일, 목, 신, 필, 관. 그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신청인,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등기, 관할 등기소의 표시, 부, 원, 그죠? 공동신청일 때 등기 필정보, 등기 목적, 정답 3번. 그럼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된다. 그죠? 네, 정답 3번.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 출제는 상당히 잘 물어봐요. 부원일, 목심필관 이렇게 좋습니다. 20번.
자,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공부했다? 설보이. 서울에 사는 소년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설보이. 그 다음에 설이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시. 이렇게 봅시다. 보, 이, 설, 그 다음에 설정, 가등기. 이게 있죠? 보존, 설정, 이전, 설정, 가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여기에 없다. 그죠? 정답 4번. 설보이, 설이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시. 딱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다. 2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자, 보존 등기 나오면 토지와 건물 나눠야 되죠. 토지일 때는 대, 판, 수. 건물은 대, 판, 특, 수. 그래서 건물일 때 특,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가볼게요. 대장, 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대.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에 있어서 포괄 수증자, 여기에 대에 해당하잖아요. 대에 대장상에 최초 등록한 자, 그 다음 최초 등록한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그 다음 그 밖에 포괄 승계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미등기 부동산 포괄 유증에 있어서 포괄 수증자라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죠? 그죠? 자, 근데 자치구 구청장이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특에 해당하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하는 자는 뭐만 가능하다? 건물만.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옳은 것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에 하며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5. 농지에 대해서도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설정할 수는 있으나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건물이 있어도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건물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지상권 등기는 가능하다.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의 목적,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전세권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돼요.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즉 전세권자가 당신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고 싶다라고 목적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상권 설정 등기는 1필지 토지 전부에는 성립하나 1필지 토지 일부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 그럼 지상권 용익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지의 지역권은 별도 이전 등기를 하여야 이전 효력이 생긴다 하는데 별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이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 옳은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소유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 나오면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이를 설정할 수 있으나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 나오면 지분의 용익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까 지분 적어놓고 하라고 했죠. 그럼 지분의 등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설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설정할 수 있다. 지분의 용익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지분의 이전, 지분의 저당권, 지분의 압류, 지분의 가압류 다 된다고요. 그래서 지분의 용익권 X, 지분만 보존, 지분만 상속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로 하는 본등기 X, 그거 적어 놓으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채무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X. 채무자 표시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신청 정보의 등기 운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4번. 5번.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은 등기할 수 있으며 그 저당권 등기의 질권 설정에 부기등기를 하면 주등기가 아니라 뭐다? 부기등기죠. 질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하니까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잖아요. 근데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하면 질권의 효력이 근저당에도 미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등기.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확정된다.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한다라면 틀립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시. 그래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 그러면 승낙. 자, 승낙을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되면 그럼 이때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다 직권 말소죠. 원칙.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취득자의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제3취득자의 등기 이걸 우리는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 처분의 등기는 가등기면이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직권 말소. 그죠? 3번이 틀렸네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나 물권적 청구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등기라는 것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침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죠. 물청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에 하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어디에 한다? 을구.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의 본등기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갑구에 하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 가등기의 본등기가 뭐죠? 전세권 설정 등기죠. 그러니까 을구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대비 5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수준 정도를 여러분의 평가를 해달라면요. 기출문제에 가장 근접하게 제가 문제를 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10월 26일 날 시험을 잘 보면 돼요.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10월 26일 날 합격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